2024년도 10월 고2 모의고사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2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문항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수2를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수1의 기억이 좀 희미한 학생들은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개념을 다시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해설 강의는 뭐 심층적으로 막풀이를 설명한다기보다 실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어떡하나요? 이걸 몰랐으면 우리 이런 것들을 챙겨두자. 혹은 이런 조건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챙겨둘 수 있어 정도를 정리할 예정이니까 빠르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틀리신 문항만 듣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일단 전 문항들에 대해서 2배속을 해도 좋으니 꼼꼼하게 한번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1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 14번 보면 우리가 문제를 읽고 챙겨가야 하는 건 하나밖에 없죠. 연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읽어보니까 fx가 곱해져 있어. 어떤 식이랑, 그죠? 루트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무리함수랑 비슷한 애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이렇게 하고 x제곱에 ax 더하기 b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봤을 때 14번이야. 그럼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어렵지 않을 거니까 좀 체계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 이런 문제를 풀 땐 일단 우리가 점검하셔야 되는 게 이거야. 미지수가 몇 개지? 라고 체크를 해보니까 미지수가 2개예요. 미지수가 2개. 그러면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는 식 2개가 필요하거든? 이해되죠? 미지수가 2개니까 우리한테는 식이 2개가 필요해요. 식이 2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잘 읽어보니까 나 조건에 F4는 2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2다. 이걸 넘어서서 미지수를 하나 결정해 주고 있구나 를 느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 남았으니 우리가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안 쓴 조건이 뭐가 있나 살펴보니 연속 조건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그럼 연속 조건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연속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가 0이 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해지죠. 왜? 얘가 0이 될 때 얘로 나눌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어. 근데 연속이라는 건 모든 값에, 모든 구간에, 모든 지점에 값이 존재해야 하니까 이건 마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0이 되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전체가. 그러면 x에다가 0을 넣으시면 이 전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얘도 0으로 가셔야만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b가 0이다를 하나 알아냈죠. 그럼 미지수 하나가 결정되셨으니 F4는 2를 통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그럼 4를 대입할게요. 4를 대입하시면 루트 9니까 3 빼기 1 해서 2F4라는 값이요. B는 0을 넣었다고 칩시다. 넣었다고 칠 거예요. 이제 여기다 4를 그냥 대입하시면 될 거니까 16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F4가 출제자께서 2라고 하셨으니까 요게 4가 될 거고요. 이게 16 플러스 4A가 돼서 우리가 결국 찾고 싶었던 A라는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 A랑 B가 다 결정이 됐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걸 보니까 F0을 구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출제자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의 값을 극한값으로 구하길 원했을 거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단순합니다. F0이라는 친구는 바로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없으니 리미트를 붙여줄 거고요.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는 순간 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0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x가 0으로 갈 때
얘는 0으로 다가가고 있다. 0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0이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까지 같이 한번 동시에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루트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0으로 가는 친구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하니까 유리화를 하셔야겠죠. 그럼 유리화를 할 때도 얘들아, 얘가 유리화하면 위에 플러스가 될 거잖아? 그러면 절대 0으로 가지 않거든? 그러면 바로 대입을 합시다. 여기 0 대입하면 1 빼기 1이었죠? 그럼 유리화하게 되면 1 플러스 1이 되니까 2가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 x에 얘도 바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보내버리고 여기는 유리화 하시면 어떻게 되죠? 2x가 되니까 얘랑 날라가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정답이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되죠. 그냥 되게 심플한 문제고 우리가 내신에서도 많이 봤던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보였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런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갑시다. 15번. 이건 쌤이 봤을 때 좀 배워갈 게 있는 문항입니다. 어려워서 별표를 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배워갈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념 한 번만 복습을 하고 갑시다. 뭐로 할까요? A의 n제곱근.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얘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x의 n승은 A의 실근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실수라고 붙었으니까. 실근. 그러면 xn승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징이 있죠. 개념 한 번만 정리하고 가자.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라지 x축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땐 항상 2개고 a가 0일 때는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1, 아이고 미안해요. 1이 아니고 0, 1, 2의 변화 형태를 띠죠.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곱근 문제에서 또 중요한 건 n이 홀수일 때요. 왜 n이 홀수일 때 되게 중요하냐면 n이 홀수일 땐 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런 3차 혹은 탄젠트 모양 같이 그려지는데 a가 음수든 0이든 양수든 항상 1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곱근 문제, 특히 실수, 이 실근의 문제를 풀 때는 홀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홀수는 1개로 결정되어 있어 를 생각하고 풀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이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옆에 조금 지우자. 자, 그럼 한번 볼게요. n이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출제자가 주셨어. 그죠? 그 다음 보니까 sin 5분의 n파이의 n제곱이래. a의 n제곱이니까 그대로 적읍시다. x의 n승이 sin 5분의 n파이예요. 그죠? 이거의 실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신대. 그럼 뭐 끝났죠? 끝났죠? 그때 시그마 n은 2부터 10까지 fn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방금 했잖아. 그지? 뭐라고? 홀수일 때부터 따져보자. n이 홀수.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얘들아 sin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가질 건데 홀수일 때는 뭘 가지든 몇 개? 1개. 1개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쉽습니다. 홀수는 누가 있죠? 3. n이 3, 5, 7, 9일 때니까요. 3, 5, 7, 9일 때 시그마는
시그마 F라고 그냥 적읍시다. 이때는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n이 짝수일 때를 따지면 되겠죠.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했듯이 0보다 작을 때랑 0일 때, 0보다 클 때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굳이 그리려고 하지 말고 대입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n이랑 2, n이 2랑 4일 땐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니까 파이보다 작아요. 즉 사인이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죠. 근데 파이보다 작은 쪽은 0보다 큰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때는 각 2개씩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이 6, 8일 때, 10일 때는 잠깐 대기시키자요. 왜냐면 2파이에 딱 걸리니까, 그지? 6, 8일 때는 누가 봐도 음수기 때문에 없습니다. 빵개예요. 빵개. 그런데 n이 10일 땐 딱 2파이에 걸리니까 0인 순간이죠. 0인 순간. 0일 땐 1개. 그럼 1개가 줍니다. 그러면 총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4, 2이니까 8에다가 1 더하면 되겠죠. 8 더하기 1은 9가 나옴으로써 15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16번. 그래서 우리가 15번 같은 문제는 기출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 물론 사인으로 나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로 이차 함수랑 좀 결합이 돼서 나왔었고, 근데 사인으로 나와도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부호다. 부호. 근데 이것도 짝수 기준이죠. 짝수 기준. 짝수 기준으로는 부호가 중요하다.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16번 봅시다.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자연수 두 mn이, 아니 1000이 아니고 100이네. mn이 있대요. mn이 있는데 얘가 100보다 작다. 1보다 크다는 생각합시다. 자연수면 어차피 아니다. 적어줍시다. 1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구하는 식이 로그 n에 4가 있고요. 곱하기를 하셨어. 출제자가. 그 다음에 로그 m의 2분의 4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n입니다. 그죠? 이게 8이네. 그럼 이걸 만족시킬 때 m 플러스 n의 최대를 구하셔라. m 플러스 n이라는 놈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셨어. 그럼 뭐 되게 단순해요. 뭘 해야겠니 얘들아? 식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근데 일단 얘랑 얘를 봤을 땐 어때? 정리가 좀 간편하게 될 것 같죠? 우리 로그의 기본 공식들에서 조금 활용된 형태를 외우시긴 하셨을 거야. n, 2, 4 이렇게 있으면 n이 날아가고요.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거 얘만 계산을 해보시면 로그 2에 4가 나오고요. 얘는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요 둘 곱할 때 이 두 친구는 뭔가 식이 낯설어 보여.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곱하기가 나오면, 여러분, 곱하기가 나오면 밑변환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얘들아, 로그에서는 로그,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실수배라고 할까? 실수배. 그 다음에 밑변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곱하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 얘 더하는 거고 얘 빼는 거고, 이 실수배는 뭐 a의 k 해서 k의 로그 a 요런 식이거든. 상수가 곱해지는 건데 얘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이거랑 관련이 없을 거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밑변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여기에 더 불어서 곱하기가 나오면 대부분 밑변환과 관련된 문항일 것이니 밑변항을 염두하도록 합시다. 얘는 이 칠판 쭉 다 써볼게. 어쨌든 그러면 얘는 2로 정리가 됐고요. 얘를 우리가 결국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밑변환을 해보자. m이 분모에 보이니까요. 로그 n의 4를 밑변환을 할게요. 얘 애들이 밑변환을 잘 못하더라고. 밑변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말을 잘 떠올리면 돼요. 밑을 바꿔주는 거니까 밑을 내가 원하는 대로 m이라고 바꿨어. 그럼 한 번 밑에 있던 놈은 항상 밑에 있고요.
위에 있던 놈은 항상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거죠. 누구? 로그 m의 2 분의 4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얘는 2의 제곱이니까 로그 m의 2가 2개 있는 것과 똑같겠죠. 날려주면 어떻게 되니? 2가 나와요. 2가. 그죠? 무슨 말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식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로그 m의 n 분의 2 곱하기 4를 할 거니까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리한 게 2가 있었죠. 2항 시켜주면 얘가 6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할까요? 우리? 나눕시다. 4 나누면 3. 그러면 로그 m의 n이라는 친구의 정체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돼? 얘가 올라가면 3이 되고요. 3이 되죠? 그 다음에 얘로 다시 나눠줄 거니까 3분의 4가 되죠. 3분의 4. 그러면 식을 정리합시다. 어떻게 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m의 3분의 4승이 n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처리하기가 조금 불편해. 분모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냐면요. n의 3승은 m의 4승이다 라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온 건 이 친구니까요.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찾기만 하면 되겠죠. 얘들아 미안해. 여기서 이렇게 가서 푸는 것보다 자연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봐봐봐.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분모에 있는 3이라는 숫자가 결국 없어져야 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m이라는 숫자는 어떤 자연수 k의 3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 n이라는 친구는요. k의 3승이 여기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 k의 4승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4가 되면 얘가 100을 넘어가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3이겠죠? 3. 그래서 결론을 지울 수가 있겠죠. 여기로 살짝만 넘어갈게. m이 얼마야? m이 3의 3승 27. n은 3의 4승 해서 81일 거고요. 다 더하면 109가 되겠죠. 109. 그래서 답을 109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6번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교훈이 뭐냐면 로그에 곱이 나올 땐 밑변환을 떠올려주자. 당황할 필요 없어 얘들아. 밑변환이라는 소재는 고3 돼서도 수능에서도 9번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에 곱이 나오면 밑변환을 의심을 해보자 로 교훈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로그의 성질이 잘 기억이 안 났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6번 칠판 한번 지우고 17, 18, 19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17번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7번은 뭐 글쎄요, 우리가 크게 배워갈 게 있을까 싶은 문제예요. 너무 전형적인 문제죠. 이걸 못 풀었던 학생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일단 주어진 식부터 봅시다. F라는 친구가 코사인 제곱, C제곱이라고 적을게요. 좀 짧게. 빼기 S-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구간, 열린 구간이네. 열린 구간 파이. 그 다음에 A에선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데 이때 뭘 가지라고 했냐면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최소값을 갖는 A의 최소값. 라임을 맞추신 것 같아요. 최소값을 갖는 A의 최소값. 그 다음에 구하는 걸 보면 뭐 fx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얘를 분석을 해야 돼. 많은 학생들이 코사인 제곱을 보고 바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당연히 바꿨겠죠. 그럼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S제곱 빼기 S가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뭐 다들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사인 X를 뭐로? 사인 X를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그냥 2차 함수 문제 푸는 거와 동일해집니다. 그럼 이때 얘들아 2차 함수가 나오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축.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쓰면 문제가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라는 친구는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축이 얼마요?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끊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친구는 t예요. t. 사인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요. 그럼 문제를 보니까 파이부터라고 했어. 그럼 사인을 살짝 그려보자 우리. 헷갈리면. 사인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파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파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0에서부터 음수로 정역이 가고 있어요. 뭐라고? 0에서부터. 그러면 선생님 0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0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0. 그죠? 그러면 0에서는 뭐라고? 포함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함수가 움직인다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 동글뱅이 전부터 함수가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최소를 갖는데 그럼 뭐? 축 썼죠? 우리가 문제 풀 때. 안 쓴 게 지금 뭐가 있어? 대칭성을 안 썼죠? 대칭성을 씁시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x가 아니고 t가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축이라는 건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닫힌 구간이니까 정확히 함수가 쭉 가다가 여기서 끊기게 되면 최소값을 갖게 되죠. 제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갖는 순간에서 A가 제일 작겠죠. 왜냐면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을 가진 순간을 보면 특수각이죠. 2분의 3 파이가 나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P가 얼마? P가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 파이가 돼요. 2분의 3 파이. 그럼 구하는 거 봅시다.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를 포함시킵니다. 이때 F의 최대값. 근데 우리 여기서 다 찾아놨지 않나? 0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최대값은 어디예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지 얘들아? 그러면 계산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넣으시면 되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이때 값은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구하는 걸 보니까 p 곱하기 m이죠. p 곱하기 m이니까요. 답이 얼마예요? 8분의 파이가 되겠죠. 8분의 3파이가 답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전형적인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헷갈리면 사인 함수까지 좀 그려서 같이 풀면 됩니다. 딱히 얻어갈 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18번. 정말 얻어갈 게 많은 문항인 것 같아요. 지수로그 함수에서 쓰이는 우리 기법들, 기술들이 다 쓰이는 문제죠. 총동원이 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왜 이렇게 많지? 뭐가 내가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많은 문제들을 보면 학생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쓸 조건들이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차분히 출제자랑 대화를 조금 시도를 해보는 거야. 얘들아 문제를 읽어볼게요. 일단 지수함수가 나왔고 로그함수가 나왔어. 그럼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죠? 둘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 그럼 얘를 보니까 얘는 y축으로 k만큼 뭐라고? a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k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면 얘의 역함수는 누구야? 로그의 ax란 말이야. 로그의 ax인데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걸 대칭시키면 x축으로 k만큼 이동할 거니까 얘랑 똑같아지죠. 그러면 뭐가 쓰인 거냐면 역함수 관계가 쓰인 거예요. 역함수 관계가 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은 역함수다. 그리고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보통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지수 로그 함수가 만나면 우리 역함수를 의심하셔야 돼. 얘는 역함수를 의심 혹은 y는 x 대칭을 의심하셔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그냥 세팅돼 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물론 45도에서 1대1대 루트 1을 쓸 수도 있을 거고 그것도 있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랑 만났으니까 y는 x 대칭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A, B랑 파란색으로 좀 하자. A, B랑 A, D랑 같대요. 쌤 그림이 좀 삐꾸가 나는데 얘랑 길이가 같다는 거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 BC랑 C, D랑 같대. 이거 지금 뭐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그럼 잘 봐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요 수직 이등분합니다. 근데 여기 이등분이 이미 돼 있죠.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얘를 이렇게 탁 연결하는 순간 90도가 된다는 거겠죠. 그지? 무슨 말 이해되니? 이게 90도가 된다는 거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게 A랑 K를 구하셔야 돼요. A랑 K. 그럼 지금 미지수가 겁나게 많거든. 근데 얘들아 쌤 말 잘 들어볼래? 지금 A, K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를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선과 이 지수함수가 만나는 점을 연립을 할 수도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연립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뭔가 세팅은 다 한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왜 할 수가 없어? 좌표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도입하셔야 돼요. 사실 지수 로그 함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요건 것 같아. 미지수를 도입하냐 안 하냐가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기준은 이거야. 내가 지금 정보들을 다 조합을 하고 취합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미지수를 도입하셔야 돼. 그럼 미지수를 도입할 때도 쌤은 뭐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A가 D와 B의 중점이죠. A가 D와 B의 중점인데 D라는 점은 출제자가 알려주셨죠. 얼마? 0,2예요. 그러면 A라는 점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A를 그래서 T라고 잡읍시다. T. 그럼 B는 얼마겠어요? X좌표가 2T가 됩니다. 그죠? 따라오고 있니 얘들아? A를 T라고 세팅했고 그럼 B는 자연스럽게 2T가 돼요. 그럼 잘 봐봐. 우리가 이제부터 쓸 조건들을 체크해보자. 얘가 기울기가 3이에요. 근데 이게 수직이죠? 이게 뭐라고? 수직. 그럼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이 기울기 값들은 우리가 되게 집착하면서 봐줘야 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쌤이 A랑 C를 한번 떼내볼게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떼내면 여기 길이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직 조건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출제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등변 너 나한테 수직 주고 싶었구나. 근데 수직을 왜 줬니? 수직 왜 줬어? 라고 대화를 시도해 보니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꼭 사용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럼 얘를 당연히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역함수 관계까지 있으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자, A라는 점은 요 직선을 이용해야겠죠. 지수함수를 이용하면 식이 복잡해질 거니까. 그럼 A라는 점은요. t, 3t 플러스 2예요. 따라오고 있죠. 자, C라는 점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2t, 얼마죠? 6t 플러스 2니까 여기는 y는 x 대칭시키면 xy 자리가 바뀔 거고요. 6t 플러스 2, 2t예요. 다 따라왔니? 다 따라왔죠? 그럼 뭐라고? 1대 3을 이용합시다. 그럼 y좌표의 차가 얼마예요? t 플러스 2예요. t 플러스 2에다가 내가 3을 곱하시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x좌표의 차가 나온다는 거니까 5t 플러스 2가 되시겠죠. 그럼 이거 암산 한번 해볼까요? 3t 플러스 6, 5t 플러스 2니까 t가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서 t가 2가 나와요. t가 2가 나와. 그럼 끝난 거 아니겠니? 왜? 왜 끝났어? 우린 a와 b의 점을 알아냈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 줘야 될 거. 지수 함수 위에 잘 들어야 돼. 두 점이 결정되면 식을 무조건 세울 수 있습니다. 뭐라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관계없어. 한 곡선 위에 두 점이 결정되면 우린 식을 세울 수 있어. 이것도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요. 그러면 해봅시다. ax 플러스 k 라는 곡선 위에 두 점을 우리가 잡았어요. a가 얼마야 얘들아? 2, 여기 대입하시면 3 곱하기 2 더하기 2니까 2 곱하기 8이 나오고요. b는 4 곱하기가 아니지. 4,16이 나오겠죠.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대입합시다. a제곱 더하기 k는 얼마? 8. a 4승 더하기 k는 16이죠. 그럼 연립을 한번 해봅시다. 밑에서 아래를 빼면요. a제곱 빼기 a 4제곱 빼기 a제곱이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a를 찾으셔야 되네요. a를 찾아야 되네. 잠깐만, 이거 왜 8이 나오니? 여기가 16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14죠. 계산이 이상하더라. 14네요. 14니까 빼면은 6이 나올 거고요. a제곱을 하나로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3에 a제곱 플러스 2는 0이 될 거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게 a제곱이 3.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k는 얼마요? k는 5가 나오죠. 그래서 a는 루트 3, k는 5 해서 답이 5루트 3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풀이를 보면 이게 떼내서 그렇거든. 떼내서 그래. 그럼 식 관점으로 보면 한 줄, 뭐 두세 줄로 끝이 나겠죠. 두 줄? 두 줄 정도? 두세 줄. 네. 이 정도로 끝이 날 거야. 그러면 설명을 들었으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얻어가야 하는 것이 뭔가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일단 곡선이 두 개 나오면 관계를 따지셔야 됩니다. 관계.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제일 먼저 따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통해서 또 역함수를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심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보니까 길이들의 관계가 나와 있어. 그럼 뭐 우리 이렇게 풀면 안 돼. D랑 C를 뭐 길을 구하고 C랑 B의 길을 직접 구해서 둘이 같다. 뭐 점과 점 사이 그지를 하시면 안 돼. 그잖아. 그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짓을 하시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럼 중요한 건 뭐야? 이 등변에다가 끄었는데 이등분 된다는 건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아냈고 직선의 기울기는 비율을 우리한테 주시고 계시는 걸 거니 반드시 집착을 해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고 풀이를 진행하면 끝이 날 건데 이게 애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t까지 구해놓고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몰라서 그래. 곡선 위에 두 점이 결정되면 지수든 로그든
다시 지수든 로고든 곡선 위에 두 점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쫄지 말고 그냥 계산산 하시면 돼요. 그럼 나올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미지수 도입. 미지수는 너 마음대로 도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4개가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3개까지. 근데 필요시 4개가 쓰일 수도 있다 정도만. 미지수 도입까지 좀 잘 챙겨두셨으면 하는 문항입니다.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19번으로 넘어갑시다. 19번. 19번의 문제를 보니까 A, B가 2라고 하셨어. 출제자가 A, B가 2. 그 다음에 B, C가 4래. B, C가 4. 그죠? 그다음 문제를 읽어보니까 뭐 뚱뚱뚱뚱뚱뚱뚱뚱 하시고 A, D랑 D, E랑 같대. A, D의 호의 길이랑 D, E의 호의 길이가 같대. 호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가 같다. 그럼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뽑아낼 수 있을까? 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원주각이 똑같다. 중학교 내용이죠. 원주각이 동일하다. 원주각이 동일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선분이 그어지겠어? 문제에서도 나와 있죠. 친절하게 여기를 그어두셨어. 여기가 얼마래? 루트 6이래요. 루트 6. 그럼 봐봐. AD의 원주각은 요 새끼. DE의 원주각은 요 새끼니까 둘이 세타, 세타로 같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하자. 이걸 보는 순간 중4위권 학생들은 바로 떠올랐을 거야. 세타, 세타? 각의 이등분선? 1대2? 1대2 해서 풀이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못 봤을 수도 있죠. 중2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기억하셔야겠죠.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비율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오케이? 그래서 쌤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각의 이등분선. 이거를 지금 정리하는 게 중학교 내용을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고 1번. 일단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진짜 쓰셔야 돼요. 얘가 첫 번째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의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각이 이등분되잖아, 원에서.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을 해요. 이 문제에서 굳이 쓸 필요 없지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AD의 원주각이 요거잖아. 그럼 쌤이 여기다가 선분을 해서 연결해 버리면 이 원주각이 요거 세타. 그죠? 이 원주각이 요거기 때문에 세타야. 그래서 얘랑 이 친구, 얘랑 이 친구의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거든. 이 문제에서는 쓸 필요는 없어. 쓸 필요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아이들이 너무 잘 쓴다고 생각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우리가 출제를 하시는 것도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자. 1대2였으니까 쌤 여기를 K라고 합시다. 그럼 요 길이가 2K가 되겠죠. 그럼 뭐 할 게 뻔해지지 않니? 2K 루트 6, 루트 6, 2K 4, 세타 세타로 갔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몇 번? 2번 쓰면 끝이 나겠죠. 그럼 코사인 법칙까지 써서 계산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자, K를 기준으로 써봅시다. K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6 빼기 4 루트 6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2K를 기준으로 좀 씁시다. 4K 제곱이라는 친구는 루트 6에다가 4니까요. 16 더하기 6이죠. 16 더하기 6 빼기 8 루트 6 코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오고 있니? 그러면 어찌됐든 연립을 해야 될 거고 코사인 세타가 날아가면 참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K를 구하셔야 되니까요. 원C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결국 K분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분의 K. 미안해요. 사인 세타분의 K로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알아낼 거니까 결국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2번 써서 풀어달라는 거죠. 사인 법칙은 한 번이네. 어쨌든 얘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쌤이 밑으로 조금 내려서요. 얘를 없애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K 제곱은 얘가 1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8
루트 6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 더합시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 K제곱은 숫자가 꽤 아름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2가 나오고 그럼 이로 인해서 K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와요. K가 1로 나오니까 해야 될 게 끝난 것 같아요. K가 1. 삼각형 떼내보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사인 세타만 알면 되죠. 그럼 적어도 여기다 사인 세타분의 1은 2R입니다. 그럼 R도 바로 적어주자. R은 어떻게 돼? R은 2 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사인 세타를 찾아봅시다. 여기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되겠죠. K제곱은 1이니까요. 여기 식을 쓰자. 이 식 쓰자. 더 간단하니까 얘를 뽑아봅시다. 뽑아오시면 2항까지 할게요. 1이고 10이었으니까 2항 시키면 9가 될 거고 9는 4 루트 6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4 루트 6분의 9죠. 그럼 이를 통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요. 4 루트 6이 제곱하면 96이죠. 81이니까 루트 15가 튀어나올 거라서 4 루트 4 루트 6분의 루트 15가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쏙 들어갈 거잖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마무리 지어봅시다. 얘가 여기 들어가면 2 루트 6분의 루트 15니까 루트 15분의 2 루트 6이 반지름이 될 거고 제곱하시면 15분의 24죠. 15분의 24. 15분의 24니까 약분하시면 3이 아니지. 15분의 24. 3으로 나누면 5분의 8파이. 5분의 8파이로 결정이 나겠네요. 그죠? 그럼 뭐 이 문제에서 얻어가야 될 거는 하나야. 호의 길이가 같음을 통해서 원주각이 같은 걸 우리가 몰랐다. 그러면 중학교 도형이 부족한 거니까 나올 때마다 챙겨가시면 돼. 그런데 혹시 불안하시면 중학교 도형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요거밖에 없어. 1번, 2번. 뭐 사이드로 3번 내용이 있긴 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닮음 정도가 있겠죠. 사이드로. 닮음은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살펴보시되 안 되면 3번까지.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 1번으로 해서 안 풀린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2번까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칠판 한번 지우고 나머지 20번, 21번 그 다음에 26, 27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한번 봐봅시다. 자, 20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쌤 개인적으로 20번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되게 잘 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아쉽기도 한 게 뭔가 아쉬워요. 쌤 생각은 그래. 얘를 차라리 기니디로 내지 말고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30번으로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 뭔가 문제를 내다가 만 듯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fx가 구간별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죠.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으시고 뭐 요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네들 0과 1은 확실하니까 얘는 조금 표시를 우리가 해줍시다. 1과 2에선 0으로 쭉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1로 쭉 유지가 된다네. 무슨 말 이해되니? 뭐 여기까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억부터 봅시다. A가 1일 때 G1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셨거든. 한번 봅시다. A가 1일 때는 기억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G1을 구하라고 하셨어. G1은 그냥 구하면 되지 않을까? G1 1에서 보니까 1을 넣어도 0
오른쪽, 왼쪽 둘 다 0이기 때문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F0에서 F1에서 F0을 뺄 거야. 근데 A를 빼는 거거든. 그지? F0은 A니까 얘들아. 그죠? 그런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0 빼기 1분의 1 빼기 0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기억은 그냥 너무 쉬워요. 니은 봅시다. 니은. GT의 최대값. GT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하셨냐면 1이래. 1. 이때 G2가 2분의 1이니? 라고 물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과도한 관찰은 쌤은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물어보는 게 G2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G2의 정체부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G2를 한번 찬찬히 써보자. 2-0분의 F2 빼기 F0이에요. 그럼 빼기 A는 그대로 있을 거고 F2는 문제에서 보면 1이거든. 1.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A가 얼마? 0이라는 거죠. A가 0. 그럼 A가 0일 때 GT가 최대값 1을 갖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어서요. A가 0, 1 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GT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럼 이게 쌤은 이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평균 변화를 하면 공식만 외워. B-A분의 FB-FA. 근데 평균 변화율은 기하적인 의미가 따로 있거든. 이거 몰랐으면 알고 계셔야 돼. 곡선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굳이 수치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 무슨 말인가요? 봐봐. 0이 기준이야. 0을 기준으로. 그죠? 맞죠? GT의 최대값은 뭐야? 평균 변화율이야. 얘랑 얘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봐봐. 요렇게 내려가면 다 음수거든. 기울기가. 이거 음수. 이것도 음수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여기를 한번 살펴봐야겠지. 여기 아니지. 여긴 0. 그럼 뭐 여기서 끝잖아요. 끄면 다 0이에요. 생각해봐. 이제 여기 누가 있어? 1이 있죠, 함수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끄어봐. 얘가 맥스일 텐데 맥스라고 따지면 얘는 얼마예요? 1이고 2야. 그럼 2분의 1이거든. GT의 최대값이 1이 나올 수가 없죠. 그지?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죠. 그냥 참 거짓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조금 지워야겠다. 칸을 또 넘어갔어.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이 나름 어려운 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디귿 보면 GK랑 GK 플러스 1 GK 플러스 2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같은 지점이 3개 있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K를 읽어보시면 0과 K가 2 사이거든. 쓴 말 이해되니? 이때 F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만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을 통해서 F를 찾아라 이거야. 출제자가 원하는 건. 그러면 시키는 대로 찾으면 돼요. F 한번 찾아볼까? 뭐 요 정도야. 뭐 별게 더 있을까? 그럼 봐봐. K 플러스 1이 돼 있어. 그럼 여기는 플러스 2가 돼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구간이 지금 0으로 편의상 좀 쪼갭시다. 0, 1, 2.
그러면 함수값 찍어볼게. 그리고 이차 함수는 뭐 어떻게 있겠죠? 어떻게 이따 쳐보자고. 그럼 여기서 K가 만약에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 그러면 K가 여기 있고요. K 플러스 1은 반드시 여기 있고 K 플러스 2는 반드시 여기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이때는 F0과 기울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F0과 어디 찍혀 있으면 뭐 요렇게 일직선이 될 수도 있다고.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K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1에 하나 찍힐 거고 2에 두 개가 찍히거든. 근데 F0이 어딘가에서 연결을 할 텐데 일단 얘를 이은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일직선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A가. 근데 얘랑 당연히 기울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배제야 그냥. 그럼 요거 하나만 남는 거거든. 요거 하나만 남고 결국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야 요런 모양을 한번 찾아봐. 이걸 원하시는 거야. 이걸 26번도 지워. 다 지워 그냥. 다 지워. 왜냐면 이 문제 존나 중요해. 그럼 봐봐. 이렇게 끊고 다 끝났어. 그럼 기울기니까 결국 높이와 밑변의 비율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걸 거니 잘 활용하자 요거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하나 찍히고 여기 하나 찍히고 A 어딘가 찍힐 거야. 그러면 일직선이 돼야 되거든. 평균 변화율이 같으려면 일직선이 돼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평균 변화율 뭐라고? 곡선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돼. 잘 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K 플러스 1. 그죠? 여기 어딘가 K가 찍혀 있을 거고요. 여기 어딘가 K 플러스 2가 찍혀 있을 거야.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긴 0이 이렇게 찍혀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같거든. 이렇게 같아요. 기울기니까. 그럼 잘 봐봐. 이 길이 얼마야? 1이야. 길이가 1.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다. 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뭐 다 끝난 거 아니겠니? 다 끝났죠. 왜?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이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얘들아. 자, F0은 A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GK는 어떻게 돼? GK는 K분의요. FK 빼기 A죠. 이게 누구랑 같다고? G의 K 플러스 1이니까요. K 플러스 1 빼기 0이니까 그대로 K 플러스 1 적어주시고 FK 플러스 1은 얼마예요? 누가 봐도 0이죠. 그러면 0 빼기 A랑 같다고. 이거는 또 뭐랑 같다고? K 플러스 2분의 1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A랑 같다고. 쌤말 이해가 되니? 그런데 이게 다 얼마로 같아? 기울기가 1로 찾아냈으니까 1로 같다고. 그러면 이 세 식만 풀어내면 풀이가 끝이 난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부터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를 엮어서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A는 K 플러스 1. 얘도 정리합시다. 1 마이너스 A는 K 플러스 2야. 그럼 뭐 찾자.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니? 찾으세요. 바로 나오나? 하나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다가. 그럼 FK는 어떻게 돼? K-1분의 K-A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싹싹싹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갑시다. 정리를 해보면 뭐로 할까? 마이너스 a는 k 플러스 1 이걸로 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을 거니까 미안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라지네? k 안 사라지네? k에 k 플러스 1 그러면 2k 플러스 1 요게 k로 갔다. 계산합시다. 2k 제곱 땅땅땅땅 계산하면 마이너스 k 빼기 1 맞니? 빼기 k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식이 계산이 어디가 꼬였는데 쌤이 지금 어디가 꼬였지? 참 이게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구나. 맛 미안해. 한번 지우고 하자. 더워가지고 쌤이 요거 빼기 a가 가 하지마. 그냥 천천히 해. 자 요렇게 되잖아 fk가. 그럼 fk는 우리가 k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대입을 합시다. k-1에다가 대입하시면 2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 k죠. 그러면 계산합시다. 이거 날라갈 거고요. 2k 제곱 땅땅 하면 마이너스 k 하고 마 1 뿔 1 사라져서 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k가 나오죠. 근데 k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요. k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다 결정이 되셨으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요. fx가 결정이 됐죠. fx는 x-1에 x-a였으니까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계산을 엄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럼 축을 생각해 보자. 어떻게 돼?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축이 4분의 1이네. 4분의 1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건데 F0이 A였는데 A가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3이래요. 여기 아니지?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으면 당연히 축보다 작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디귿도 참. 미안해요. 중간에 계산이 살짝 보여가지고 당황했네.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0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20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단순히 식으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기하적 의미까지 챙겨 두셔야 계산을 그나마 줄일 수가 있고 기울기를 사용해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칠판 지우고 21번이랑 나머지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20번을 이렇게 길게 한 이유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평균 변화율을 소재 가지고 되게 잘 내신 것 같거든. 고3에도 이제 기울기 함수라고 우리가 이런 걸 쓰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다. 자, 21번 보도록 합시다. (21번은) 쌤 개인적으로 고3 10월 모의고사 22번도 있거든. 이게 쌤이 봤을 땐 조금 더 쉬워 얘들아. 그러니까 22번도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거 어디서 냈지 이번에? 서울시? 서울시에서 낸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낸단 말이야. 그래서 22번도 되게 비슷한 뉘앙스처럼 보인다. 왜냐면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는 글쎄요. 그래도
고3 거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가다가 정방향으로 추적도 같이 해야 되는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A에 n 플러스 1 이런 귀납적으로 주어진 수열이 있고요. 2분의 1an 어떨 때? an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땐 an에다가 a1을 더해달라고 했어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A1이 2 이상이래요. 되게 핵심적인 조건이겠죠. 그 다음에 구하는 걸 보니까 A5 더하기 2A6을 만족하는 A1들의 합을 찾아달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A1부터 얘네까지 쭉쭉쭉 가는 과정이 험난해요. 되게 험난해. 뭐로 갈릴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가는 과정이 되게 험난해 보여.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럼 봐봐. 누구? 5랑 A6이 엮여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이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추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A6을 찾아보자. A6은요. 2분의 1의 A5 이거나 2분의 1의 A5 더하기 A1이에요. 그죠? 쌤말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자고. 첫 번째. 만약에 얘를 택했다면 그러면 계산하시면 2A5가 2가 나오고 그럼 A5가 1이 나오죠. 쌤말 이해되니? 그지? 만약에 얘를 택했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2번을 택하게 되면요. 2A5 더하기 A1이 2인데 A1이 2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 새끼가 음수가 되거든? 음수가?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A1이 2보다 크고 계속 반으로 나누기만 하거나 어떤 숫자에 더하기만 해요. 이 수열 자체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여기서 뭐야? 얘는 탈락이 되죠. 탈락되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건 또 뭐야? A5는 1이에요. 그럼 A5가 1이니까 또 자동 추적되는 게 누구니? A4가 2였다는 게 밝혀지겠죠. 위와 같은 논리로 같이 밝혀져요. 자, A4가 2라는 게 바로 밝혀지죠. 그러면 A4까지 찾았으니까 얘로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나? 그것도 편하지 않아 보이고 A1으로 얘로 가는 건 그나마 편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보자고. 근데 얘로 역추적하는 길도 열려있긴 하시니까 해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A1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A1에서 A2로 갈 땐 반드시 2분의 1에 A1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3가 있을 거고요. A4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뭐야? 세팅돼 있다고. 고정이야, 고정. 그럼 우리 얘네들의 정체만 파악하면 끝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얘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4분의 1 A1으로 가나 아니면 이쪽으로 쪼개지나. 쌤 말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이걸로 일단 쪼개진다는 건 생각해봐. 쪼개지는 게 아니지. 쪼개지는 게 아니지. 나 오늘 왜 이러니? 미안합니다. 얘는 반드시 뭐야? 4분의 1의 A1이 되죠. 왜냐면 얘들아 A1이 2 이상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1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을 거고 그러면 한 번 더 쪼개지겠죠. 여기까지가 고정이 아니고 여기까지가 고정이죠. 그럼 A4만 찾으면 이게 카메라가 배터리가 안 꽂혀 있었나 보네. 21번을 열심히 찍었는데 어디서부터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20번도 날아갔으면 다시 찍어야 되네. 어쨌든 일단은 이어서 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곧 수업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좀 풀고 갑시다. 뒤에는 오히려 되게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앞에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적으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26번. 너무나 쉬운 문제. 전형적인 문제. 그죠? 첫 장이 1. 체크하시고 A1이 1. 그 다음 모든 형이 양수다. 됐죠? 근데 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루트 AK에 루트 AK 플러스 1 여기 나와 있고요. 요게 n분의 n-1이래. 그럼 뭐 시그마는 별게 없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넣어봅시다. 루트 A1 K에 1 넣었고 빼기 루트 A2가 됐어. 얘가 K는 1을 넣었을 때죠. 그럼 K2를 넣었을 때도 한번 볼까요? 루트의 A2 빼기 루트의 A3가 되죠. 그럼 여기서 뭐 보자마자 눈치챘던 학생들도 많겠죠. 뭐야 이거? 날라가죠? 그럼 앞에 게 남았으니까 당연히 뒤에 게 남겠죠. 그럼 뒤에 걸 찾읍시다. 마이너스 루트 A에 n-1이 여기 들어갈 거니까 n이죠. 다 끝났지? A1은 얼마야? 1이야. 1 빼기 루트의 AN이 n분의 n-1이니까요. 정리합시다. 루트의 AN은요. 여기서 1에서 이걸 빼야겠죠? 그럼 n분의 n에서 뺄 거니까 n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AN은 얼마야? 다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n제곱분의 1로 탄생을 하게 되죠. AN이 0보다 작으면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그럼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분의 1이니까 K제곱을 하시면 될 거고 설마 제곱 공식을 까먹어서 못 푼 학생들이 있지는 않겠죠. 이 문항을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로 처리하시면 385 되게 유명한 숫자죠. 이거 385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385로 끝. 쉬운 문항들은 좀 빨리 갑시다. 별로 얻어갈 건 없어요. 너무 전형적인 문제라서. 자, 27번 볼게요. 27번. 27번은 유리함수가 나왔어. 이게 유리함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고3 모의고사도 유리함수가 거의 많이 나오는데, 뭐 유리함수에 빠지셨나봐, 내가 봤을 때. 유리함수가 주 테마예요, 그냥. 이 모의고사에. 자, A, B 찍혀 있고, 이 파란색 직선이 마이너 t분의 1x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복선도 나와 있고. x분의 2t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근데 구하는 게 뭐야? t-1분의 5b 빼기 5a를 하래.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식만 세우면 끝이 나겠죠? 이거를 뭐 t가 1로 갈 때 막 어떻게 될까? 그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죠? 그런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풀자고. 그럼 봐봐. 교점이 주어지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 연립. 대입을 한다는 거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럼 또 안 되면 근의 공식 정도가 있는데 그냥 제일 먼저는 뭐냐면 연립부터 하셔야 돼. 대입. 그럼 대입한다는 건 내가 얘랑 얘의 교점을 알아보겠다는 거니까 x분의 2t는 마이너스 t분의 1x 더하기 3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tx를 마이너 tx를 곱합시다. 양변에. 그럼 여기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 여기 곱하면 x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3tx가 되죠. 그럼 정리하시면 x제곱, 어우, 기분 좋은 숫자지, 이거?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네요. 그러면 x-2t, x-t로 정리가 되니까 좌표가 다 나왔지? 이 친구는 x좌표가 t, 이 친구는 x좌표가
2t 이렇게 나올 거니까 다 끝난 거 아니겠어? A라는 친구는 t, 2고요. B라는 친구는 2t, 얼마야? 1이죠. 그럼 OB랑 OA를 구합시다. OB라는 친구는 어떻게 돼? 점과 점 사이 쓰시면 되니까 루트의 4t 제곱 플러스 1. OA는 루트의 t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뭐 또 유리화야. 귀찮게. 아유씨. 유리화 합시다. t가 1로 갈 때 t-1분의요. 루트 4t 제곱 플러스 1 빼기 루트의 t 제곱 플러스 4 하시면 되니까 유리화 바로 때립시다. t가 1로 갈 때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하면 3에 t 제곱 빼기 1이 나올 거고, 그죠? t-1은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얘 1 넣으면 얼마야? 루트 5 빼기 루트 5인데 쌤이 아까 얘기했죠? 유리화 할 때는 유리화 한 친구, 요 플러스로 바뀌는 친구는 수렴할 거니까 바로 적어줍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으악 날리고 t 플러스 1 해서 답을 구하시면은 1로 갈 거니까 2도 날라가네요. 루트 5분의 3이죠. k가. 그럼 k 제곱은 얼마야? 5분의 9가 나오니까 구하는 게 뭐야? 30 곱하나 이거? 30을 곱하면 답이 얼마야? 54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뭐 대칭성이 숨어 있을까 막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대입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생각하는 거야. 대입했는데 숫자가 너무 깔끔해. 깔끔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그지? 근해 공식을 자꾸 안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 쓰면 어떡할 거야? 써야지. 작년 6평에도 그렇고 근해 공식 쓰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니 그냥 쓰시면 됩니다. 28번 보자. 28번도 비교적 되게 간단한 문항이에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공차가 자연수래. 공차가 자연수. 요새 트렌드거든? 자꾸 뭐 자연수, 정수 이렇게 주는 게. 그럼 공차가 자연수라는 거는 되게 핵심적인 조건일 거니까 되게 눈이 탁 떠져야 돼. 공차가 자연수? 존나게 중요한 조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보니까 AK 더하기 AK 더하기 1 더하기 AK 더하기 2를 하니까 얼마래? 21이래. 그럼 이거 보자마자 등차 중앙이 떠오르셔야 되죠. 다 계산하시면 3에 AK 플러스 1이 21이라는 거니까 AKA에 K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AK 플러스 1은 7.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하나 뽑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뭐야? SK 플러스 4가 11이래. 그러면 SK 플러스 4를 적어봅시다. 2분의 1에 A1 더하기 AK 플러스 4 그죠? 곱하기 한개수 K 플러스 4개를 하니까 11이 나온대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K는 뭐라고? 문제에서 K도 자연수야. 얘 자연수. K가 자연수야. 그럼 2를 곱합시다 여기다가. 그럼 11 곱하기 2가 나오거든. 근데 생각해봐. 11은 소수예요.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 되게 아름다운 숫자 아니겠어요 여기서? 그럼 봐봐. K 플러스 4가 2가 될 수 있을까? 그럼 K는 음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K가 바로 7로 결정이 되고 그럼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자 해보자. 얘랑 동시에 써볼게요. A에 8이 7이야. 그럼 여기도 넣읍시다. A1 더하기 A11이 그러면 얼마야? 2가 되겠죠? 맞니? 다 됐죠? 그럼 다 됐잖아. 봐봐. 얘도 한 번 더 정리 갈까? A 더하기 A11은 A8에다가 몇 D를 더한 거야? 3D를 더한 거죠. 7 플러스 3D는 2야.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뽑아내자. A 플러스 7D는 7이니까 A는 7 마이너스 7D. 선생님 왜 자꾸 D를 나오게 하시나요? D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죠. 그럼 얘가 여기 쏙 들어가면 14 마이너스 4D가 2가 나오니까 4D는 얼마야? 12죠. 그래서 D는 3. 그럼 우리 구하는 게 AK 플러스 6이야. A에 13.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A8은 7이죠. 그럼 우리 구하고 싶은 얘는 뭐야? 7에다가 5칸 갔으니까 5D를 하시면 될 거고, 그럼 15가 더해지니까 답이 22로 깔끔하게 나오겠죠. 되게 쉽습니다. 자연수 조건만 잘 이용했다면 되게 쉬워요. 근데 자연수 조건이 처음 보고 낯설었다면 이런 사고 과정이 익숙치 않았을 거니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발상으로. 괜찮나요? 오케이. 자, 28번까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럼 29, 30 보고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마지막 두 문제 29, 30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되게 쉬워요. 29, 30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앞에보다 훨씬 더 나았지 않나 싶어요. 자, 29번 봅시다. 방정식인데 사인이 나왔어요. 그럼 이 방정식을 다들 풀 수는 있었겠죠? 사인 x는 4분의 1k 혹은 뭐가 나와요? 사인 x가 이렇게 적읍시다. 4분의 3k 마이너스 4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뭘 가져야 된대 얘들아? 서로 다른 해, 서다해가 두 개다. 서로 다른 해가 두 개라고 하셨죠. 또 정수야. 또 정수 k를 구해요. 정수에 심취하신 것 같아. 그러면 자연수 조건과 달리 정수 조건이 나오면 우린 뭐까지 고려해줘야 돼? 음수까지 잘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음수도 따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되게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봐봐. sin x랑 이 두 값이 만나는 점을 관찰할 거야. 그럼 당연히 뭐부터 먼저 해야겠니? 얘네 둘이 같을 때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걸 무조건 따져주셔야 돼. 그게 습관이야. 그럼 4분의 1k가 4분의 3k 마이너스 4분의 1k 제곱이랑 같은 순간 이때 값은 얼마일까를 따져보는 거야. 계산해 봅시다. 4를 곱하면 k는 3k 마이너스 k 제곱이고 이항하시면 k 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니까 이걸 통해서 k가 0과 2가 나와요. 그지?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이 값들이 중요한 거니까 따져봅시다. k가 0일 때는 얼마야? 0이고 이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2일 땐 2분의 1이 튀어나오겠죠. 그지? 그럼 사인을 한번 그려보자. 우린 0과 2분의 파이에서만 볼 건데 봐봐. k가 0일 땐 둘 다 0이에요. 그럼 0일 때는 세 개를 가지니까 탈락. 그런데 2일 때는 둘 다 2분의 1을 갖는다고? 여기니까 두 개가 맞죠? 그러면 우리는 k가 2는 벌써 하나 찾은 거예요. 그지? 그리고 정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잘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돼. 그럼 해보자. 봐봐. 자, k가 0일 때는 우리가 안 되는 걸 발견했고 양의 정수부터 한번 가봅시다. k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자. 4분의 1k 그 다음에 저 2차가 여기 있는 거고 1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k가 여기 위에다 적어주자. k가 1일 때 한번 봅시다. 요 친구는 4분의 1 여기 1이 들어가면 얼마야? 4분의 3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가 되죠. 그럼 봐봐. 둘이 다르죠? 근데 위에 찍히니까 서로 다른 세 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이 새끼는 K4를 벗어나는 순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그 지점들을 토대로 잘 관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2. 근데 얘는 관찰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찾았잖아. K3으로 바로 갑시다. K3 넣으시면 4분의 3이고요. 여기다가 3 넣으면 얼마야? 0이 나와요. 여기서도 세실근이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자, K4도 가봅시다. K4를 가보니까요. 1이야.
1, 4분의 1K는 1 나오고 여기 4 넣으면 얼마야? 3 빼기 4 마이너스 1이네요. 1과 마이너스 1 1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정확히 두 개네요. 얘도 채택. 봐봐. K가 5부터는 여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얘도 마이너스 1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이제 없습니다. 되게 잘 짜여진 세팅이죠. 그럼 5부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음수 봅시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1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건데 얘들아 잘 봐봐.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빼기 4분의 1 되니까 빼기 1이 나와요. 그죠? 그럼 여기 빼기 1 나오니까 이제 더 내려갈 거거든. 왜냐면 이 친구의 축이 얼마냐면 1.5야. 1.5. 2분의 3이에요. 축 2분의 3을 기준으로 쫙 떨어지는 함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떨어질 거거든. 그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가보자. 봐봐. K가 마이너스 2일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야. 없다고.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얘만 있으니까요. 얘만 있으니까 두 개 존재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존재하고 존재하고. 그런데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시점부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한 개. 그죠? 그 다음 빵빵빵 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K가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다 곱하시면 8 곱하기 6해서 48. 깔끔하게 나옵니다. 여기 쌤이 글씨를 크게 적어서 그렇지 그냥 뚱뚱땅땅 하면 금방 나와요. 뭐 이상한 범위를 나누고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정수니까 따져보면 돼. 그죠? 따져보면 됩니다. 같은 순간의 기준으로. 됐죠? 30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30번을 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30번도 문제를 무언가 내다가 만 듯한 느낌이야. 쉬워요. 뭔가 아쉬워. 조금 더 관찰을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쌤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쌤 개인적인 생각이죠. 30번 봅시다. 자, 30번 볼게요. 30번 또 유리함수가 나와. 이거 뭐 유리함수에 좀 뭐가 있으신가? 그래프 크게 그리죠. 유리함수가 계속 나와요. 유리함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문제를 읽어보니까 A랑 B랑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F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유리함수가 뭐 나와 있네. 그리자.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점근선 B가 있을 거예요. 좀 연장해서 점근선 B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x 플러스 a분의 bx라고 나와 있거든. 이게 특이한 점이 뭐야 얘들아? 여기다 0 넣으면 0으로 가죠. 아 그럼 무슨 말이야? 0이 되게 특이점이에요. 이게 0을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고 1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어. 이 구간함수가. 그러면 x가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해되죠? 그지?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결국 그려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려내려면 점근선 표시 다 했고 한 점만 알면 되니까 뭐 제일 만만한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1을 넣으면 1 플러스 a분의 b가 나와요. 그럼 얘랑 점근선 b를 당연히 비교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b라는 친구는 1 플러스 a분의 얼마야 얘들아? 계산하시면 b 더하기 ab죠. 근데 a 곱하기 b는 양수가 자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더 크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통과하면서 함수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다가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가 아니지. 아니 이렇게 맞지. 왜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될 거고 반대쪽도 그려줍시다. 반대쪽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fx 이차 함수만 우리가 추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막 존나게 복잡해. 이거 보면 절대값 gx랑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함수를 ht라고 한대. 너무나도 많이 만나봤죠. 근데 가조건 보면 ht가 감소함수다.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 뭐 여러 정보가 나와 있죠. 여러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 어쨌든 우리가 fx를 그리긴 해야 될 건데 나 조건을 보면 불연속점이 총 3개예요. 불연속점이 3개야. 그럼 얘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리함수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야? 점근선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점근선을 기준으로 관찰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지. 얘가 만약에 안 접히잖아? 그럼 굳이 절대값을 출제자 입장에서 씌울 필요 없으니까 가장 특수한 지점들을 경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 연속이니까 반드시 여기서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접혀야 되거든? 접혀야 돼. 그러면 어디가 가장 특수하겠어? 얘랑 접하는 이 선이 가장 특수하거든? 그러면 이때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안 되면 얘를 기준으로 위로 올리든지 밑으로 올리든지 파악을 하시면 돼. 쌤 말은 뭐냐면 가장 특수할 때를 찾아보고 가나 조건에 모순이 없으면 이걸로 가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체크해 봅시다. 감소함수가 맞는지부터 체크해 보자. 요렇게 하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에서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2개. 그죠? 그 다음 위로 또 올라가면 2개, 2개니까 가 조건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나 조건 보면 불연속점이 3개래. 3개. 0일 때 일단 불연속이 맞고요. 알파랑 베타가 어디야? 알파랑 베타. 여기겠죠? 여기가 알파. 그럼 여긴 뭐겠니? B인데 B가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딱 3개가 맞죠? 끝난 거 아니겠어? 봅시다. H0이 알파래. H0은 뭐야? T가 0이랑의 교점의 개수니까 1, 2, 3니까 알파가 3. 그럼 알파가 3이 나왔다는 건 여기의 함수값이 알파라는 거니까 바로 나오죠. 유리함수에다가 1을 넣은 거. 1 플러스 a분의 b가 3. 그 다음에 2차 함수 f1이 3이라는 것 동안 동시에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h알파. 알파가 어디야? 여기잖아, 얘들아. 여기 이제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h알파가 4개인데 그게 베타 마이너스 1이다. 4개가 아닌데? 이 새끼 왜 안 접었어? 얘 왜 안 접었어? 그죠? 하나, 둘, 셋, 넷, 5. 5개죠. 5개. 5개니까 베타 빼기 1이죠. 그럼 베타는 6이 나올 거고요. 그럼 베타는 아까 뭐였어? B랑 같았잖아. 그럼 얘가 B가 될 거고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가 베타니까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준 거겠죠.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단 꼭지점은 모르니까 x-p의 제곱 빼기 6이라고 세팅을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B는 6이 나왔잖아. 쓰자 바로. B는 6이었으니까요. 1 플러스 A분의 6이 3이에요. 그럼 A는 얼마죠? A가 1이네요. 1. A 1로 결정됐고 B는 6으로 결정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F의 A-B예요. 그럼 F의 마이너스 5를 구하시면 될 거고요. 이걸 찾으면 결국 끝나는 거야. 그럼 뭐만 찾으면 돼? P만 찾으면 돼. 근데 F1이 얼마래? 3.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넘어가시면 9예요. 그럼 얘가 뿔마 3이 돼야 되는데 P는 1 오른쪽에 위치하셔야 되니까 P는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구하는 게요. 마이너스 5 빼기 4의 제곱 빼기 6이니까 81 빼기 6 75가 정답이 되겠죠.
그냥 특수한 지점들을 경계로 관찰을 하시고 모순이 없으면 답을 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제 30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특수한 지점을 먼저 관찰을 하는 거니까 이런 태도를 좀 배워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핵심.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핵심이니까 점근선을 핵심으로 관찰해 주시고 2차 함수는 축과 대칭성이 핵심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하면 30번까지 해설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번이랑 21번이 불운으로 잘려 있다면 다시 한번 찍어야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으로 10월 모의고사 해설을 끝내도록 합시다.